오늘은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오답률 상위 랭크 15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수식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니 멈춰가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작해보죠. 주어진 X, Y, Z가 탄소, 산소, 플루오린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이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분자들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CO2, OF2, COF2, CF4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 분자들은 모두 탄소가 중심이니 주어진 표에서 Z가 탄소임을 알 수 있고 각각의 구성 원자수와 구성 원소 종류를 고려해 대입해보면 각 분자를 이렇게 짝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는 산소, Y는 플루오린임을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이때 각각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공유 전자쌍수 분의 비공유 전자쌍수는 각각 이렇게 되는데 주사위가 서로 바라보는 면이 각각 1과 6, 3과 4, 2와 5 세 쌍이므로 이 중에서 골라보면 가가 4, 라가 3으로 서로 마주 볼 테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러저러한 팁들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자주 나온 형태이니 답을 외워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주어진 조건대로 값을 적어보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난이도가 낮다고는 해도 3점짜리이니 맞추는 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2주기 3주기 원자들의 s오비탈 전자수 분의 p오비탈 전자수를 적어보면 이렇게 작성 가능합니다. 주어진 값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보면 x는 산소, y는 플루오린, z는 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값은 산소의 홀전자수인 2일 것이고 기억은 맞는 말. 원자가 전자수는 산소가 16족으로 6개, 인이 15족으로 5개이니 니은도 맞는 말. 마지막 디귿에서 언급하는 오비탈 수는 인이 3주기로 3s 오비탈 1개와 3p 오비탈 3개를 더 가지고 있으니 맞는 말이 되겠군요. 따라서 답은 5번. 주어진 루이스 구조식에서 X와 Y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 옥텟을 만족하도록 전자점식으로 표현해보면 X는 최외각 전자가 6개로 산소, Y는 최외각 전자가 4개로 탄소가 될 것입니다. 기억에서 말하는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한 공유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가에서는 X끼리인 이 결합이 나에서는 Y끼리의 이 결합이 해당되므로 맞는 말. 각각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가에는 X에 각각 두 쌍씩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나에도 역시 X에 두 쌍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므로 니은에서의 질문은 역시나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의 구조는 얼핏 보면 직선형이지만 탄소를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존재하므로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구분형 구조가 되겠죠. 물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주어진 실험은 중화 적정을 통해 용액 내에 존재하는 아세트산의 몰수를 알아낸 후 질량으로 변환해보는 실험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먼저 진한 A용액을 물키는 가 과정과 이것을 10ml만큼 덜어내는 나의 과정이 있으니 계산하실 때 조심하셔야겠네요. 일단 중화적정 실험 결과를 봤을 때 0.2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을 20ml 넣었을 때 수용액 B 10ml가 완전히 중화되었으니 여기서 투입된 수산화이온의 양은 0.2몰에 20ml를 그대로 곱해 4mm몰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 정석대로 0.02L로 환산한 뒤 곱해줘 0.004몰 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반응한 수용액 B 10ml에 포함되어 있던 수소 양이온의 양도 똑같이 0.004몰임을 알 수 있고 이 용액이 포함되어 있던 가의 500ml의 수용액 B는 부피가 50배이니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도 똑같이 50배인 0.2몰이 존재한다고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용액의 정의 자체가 용질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정리해보면 수용액 A 100g을 넣어 만든 용액에 수소 양이온이 0.2몰 있었으니 수용액 A에도 수소 양이온이 0.2몰 있었다는 것이고 아세트산은 일가산으로 아세트산 분자 1개당 수소 양이온 1개씩이 포함되어 있으니 아세트산 분자도 0.2몰, 즉 수용액 A 100g에 포함된 아세트산의 몰수는 0.2몰이므로 분자량인 60을 곱하면 12, 답은 4번이네요. 물론 이런 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수식을 통해서 몇 줄 안 되는 풀이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용질의 이동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세요. 각각의 분자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붕소의 경우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평면 삼각형이라는 점을 조심해야겠네요. 다중결합이 있는가에 예라는 답변으로 이동하는 분자는 이렇게 두 가지이고 각각의 극성을 따져보면 FC에는 탄소를 중심으로 전기음 성도가 다른 물질들이 직선형으로 결합되어 쌍극자 모멘트가 플루오린 쪽으로 발생할 테니 극성 분자, C2F2는 탄소끼리의 삼중결합을 중심으로 직선형 그리고
양 끝단의 전기음 송도가 같은 플루오린이 결합되어 있으니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무극성 분자일 겁니다. 따라서 가의 극성 분자인가라는 질문은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니은에서 말하는 분자에는 아까 봤듯 이중결합이 아닌 삼중결합이 존재하니 니은은 틀린 말. 나머지 BF3와 NF3를 적절하게 분류해보면 NF3는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원자 N에 하나 존재하니 삼각뿔형으로 평면구조가 아니고 BF3는 아까 설명드렸듯 평면삼각형이니 평면구조가 맞습니다. 이 둘의 결합각을 비교해보면 평면삼각형은 120도, NF3는 암모니아와 비슷한 구조일 테니 대략 107도 정도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므로 정답은 기억 1번입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한 문제가 나올 때 수업 시간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얼른 그래프를 그려라. 이 문제도 염소, 칼륨, 칼슘 이렇게 세 가지 원소에 대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른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선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2차는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려준 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어진 표의 값과 그래프를 비교하여 XYZ를 찾아보면 각각 칼슘, 염소, 칼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풀려 하지 말고 얼른 손을 쓰세요. 그럼 문제가 쉬워집니다. 기억에서 Y는 염소가 맞으니 맞는 말, 니은에서 물어보는 제2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의 값은 제2차, 3차 이온화 에너지 간의 차이가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을 바꿔보면 제2 이온화 에너지와 제3 이온화 에너지 간의 차이는 X가 가장 크다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죠. 아까 그린 2차 그래프에서 3차 그래프를 그려보면 칼슘에서 간격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가능하니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만 이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N차 이온화 에너지와 N 플러스 1차 이온화 에너지 간격이 급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바로 원자과 전자가 N개인 원소일 때였으니 2차와 3차가 급격히 커지는 원소는 2족인 칼슘이겠죠.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공부를 더. 마지막으로 디귿은 유효액전하에 대한 질문인데 유효액전하의 크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하므로 칼슘이 칼륨보다 더 크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므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우선 가와 나가 몰 농도가 A로 같고 부피도 0.25L로 같으므로 여기에 들어간 용질 XY의 질량은 다르더라도 녹아있는 몰수는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 농도의 정의가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같고 농도가 같으면 용질 몰수가 같아야 하니까요. 따라서 X 3분의 1 Wg은 Y Wg과 몰수가 같을 테니 분자량을 각각 X,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계산해보면 분자량의 비는 1대 3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를 봤을 때 넣어준 용질의 질량이 Wg에서 2Wg으로 2배 증가했으므로 다는 나에 비해 같은 용질이 2배 많은 몰수만큼 녹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각각 N몰, 2N몰만큼 녹아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몰 농도가 A와 0.1이라고 했으니 이를 그대로 각각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각 식을 N으로 정리한 후 여기서 N이 같은 값이므로 두 식이 같다고 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V분의 A는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죠. 주어진 정보를 모두 넣어보면 답은 5분의 3, 5번입니다. 주어진 실험은 금속 원소들끼리의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낸 것이네요. 기억해야 할 점은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두 금속 원소를 붙여놨을 때 둘 다 이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성이 더 큰 녀석이 산화되어 양이온으로 존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죠. 주어진 실험에서도 이미 A가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B를 고체 상태로 넣어주자 수용액 속에 A가 사라지고 전부 B양이온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B가 A보다 더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해 B가 전자를 잃어 산화, A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처음과 나중에 총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반응 전과 후 양전하가 같다는 의미로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M과 N이 3대 2의 비율임을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서 M과 N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각각 3과 2라고 확정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은 합이 5가 될 테니 틀린 말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의 상태에 고체 C를 추가했더니 C 양이온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봐선 C가 B보다 더 산화되려는 경향이 강해 녹아있던 B 양이온 일부가 전자를 얻어 환원되고 C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녹아들어간 것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이때 가와 나의 상태 모두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서 녹아들어간 C 양이온의 양을 알파 N, 환원되고 남아있는 B 양이온의 양을 12N-알파 N이라고 두고 전하량 보존에 대한 식을 적어주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는 6으로 나에서 B, C 양이온의 양은 각각 6N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니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으로 3번이 되겠네요.
바닥 상태 질소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그리고 3개의 EP 오비탈이고 각 오비탈이 갖는 양자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표에서 주어진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 그리고 아래식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의 오비탈에 대해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산 가능하고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s 오비탈밖에는 없으니 x값은 2s에 해당하는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의 오비탈의 계산값도 2가 되어야 하므로 다는 EP 오비탈 중에서 자기 양자수 값이 플러스 1인 오비탈임을 알 수 있죠. 보기를 보면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은 가가 0, 다가 플러스 1이므로 틀린 말, 마지막 디귿은 에너지 준위의 경우 나의 EP 오비탈이 ES 오비탈보다 더 높은 준위를 가지므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1번. 이게 왜 오답률 랭킹에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AB2를 보면 이온결합의 형태이고 A는 이가 양이온 상태에서 전자 10개로 네온과 같은 상태이므로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가 12개인 마그네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으로 전자를 하나 얻어 18개인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으므로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17개의 전자를 갖는 염소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CB2를 보면 B가 염소임이 확정되었으니 주어진 결합에서 C의 전자수를 세어보면 8개로 산소인 것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보기를 풀어보면 기억에서 A와 B는 각각 마그네슘과 염소로 같은 주기이니 맞는 말, 니은의 AC는 산화 마그네슘으로서 이온결합인데 자세히 보면 상태가 S로 고체 상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 마지막 디귿에서 CB2의 구조를 보면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 2쌍과 비공유전자쌍 2쌍을 가지고 있으니 물과 비슷한 구분형 구조가 될 것임을 알 수 있고 C에 해당하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B의 염소보다 더 클 테니 전자구름은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따라서 C의 부분적인 음전화가 띄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므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힌트는 pH 값이 가가 다의 3배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의 pH를 A라고 한다면 가의 pH는 3A로 표현 가능하고 이때 표에서 주어진 pH와 pOH의 비율 상대값이 가와 다가 1대 15라고 했으니 이것을 이용하면 금방 풀이가 가능하죠. 25도씨의 조건이니 pH와 pOH의 합이 14로 일정할 것이고 주어진 pH와 pOH의 비를 pH로만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테니 여기에 각각 3A와 A를 대입하여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A가 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즉 다의 pH는 4, 가의 pH는 12라는 거죠. 그럼 표에서 주어진 pH와 pOH의 차이를 각각 계산할 수 있는데 가는 10, 다는 6이므로 y값은 6이고 나의 값이 2가 될 테니 이때 가능한 pH와 pOH의 조합은 각각 6 또는 8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 발문에 산성수용액이 2가지라고 했으니 나는 산성수용액이 되어야 하므로 나의 pH가 6으로 고정되겠죠. 이어서 x값을 구하기 위해 수용액 가와 나의 pH와 pOH 비를 비교해보면 12분의 2 대 6분의 8 2, 1대 x가 되어야 하므로 이것을 풀어보면 x값은 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기를 보면 기억은 맞는 말, 니은은 x가 8, y가 6이므로 맞는 말, 마지막 디귿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식을 보면 수산화이온의 양은 수산화이온 농도의 부피를 곱한 값,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의 부피를 곱한 값이므로 각각을 대입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0.1L 분의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0.4L이므로 딱 봐도 깔끔하게 100분의 1이 나오지는 않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므로 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제가 아까 오비탈 전자수 관련 문제에서 머리로만 풀지 말고 손으로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원자번호가 연속인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들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X와 홀 전자수 Y를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쓰는데 솔직히 20초도 안 걸리니까 그냥 적으세요. 그러면 x와 y의 차이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주어진 그래프에서 둘째와 다섯째에 해당하는 b와 e 값이 똑같은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임을 알 수 있죠. 즉 A, B, C, D, E는 각각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B는 네온으로 홀전자수가 0개이므로 틀린 말, 니은에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니 같은 주기인 나트륨과 알루미늄 중 더 원자 번호가 큰 알루미늄이 더 작으므로 틀린 말, 마지막 디귿의 경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은 등전자 이온으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유효핵 전하가 클수록 즉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은 A가 D보다 크겠죠. 정답은 디귿만 있는 2번입니다.
이런 양적 관계 문제가 나오면 우선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한계 반응물을 찾거나 특별히 주어진 값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반응 전, 변화, 반응 후에 해당하는 아이스식을 이용해 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풀이가 진행되죠. 주어진 조건은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이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니 여기서 표현되는 기체의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몰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에서 주어진 특별한 값인 이 녀석의 의미를 알아보면 기체의 밀도이므로 각각 반응 전과 후에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반응 전과 후에는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에서 질량이 동일한 값으로 지워져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각 반응 전과 후의 기체 부피는 아까 언급했듯이 기체 몰수에 비례할 테니 결국 주어진 이 값은 반응 후 기체의 몰수분의 반응 전 기체의 몰수비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는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아이스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주어진 힌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표 안의 값을 잘 살펴보면 실험 가의 반응물 양을 실험 나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A는 나의 절반, B는 나의 절반보다는 더 작은 비율로 감소했죠. 실험 나에서 분명 A 30Wg을 모두 소모하는데 B 32Wg도 충분했으니 실험 가에서 A 15Wg을 모두 소모하기 위해 필요한 B는 똑같이 절반인 16Wg만 존재해도 될 테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인 24Wg이 반응물로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 가에서도 A가 다 반응에 사라지는 한계 반응물로 작용한다는 점이 숨겨져 있는 힌트였던 겁니다. 그럼 일단 A의 질량이 가에서 15Wg, 나에서 30Wg으로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각각을 알파몰, 2알파몰로 나타내고 B의 질량 또한 24W와 32Wg으로 3대4의 비율이므로 3베타, 4베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아이스에 넣어보면 실험 가와 나 모두에서 한계 반응물은 A이므로 각각 알파몰, 2알파몰만큼 모두 반응할 테고 나머지 B와 C는 반응물의 개수비인 A 대 1 대 2의 비율로 반응하거나 생성될 테니 이 비율로 변화를 나타내면 두 개의 아이스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반응 후 기체 몰수분의 반응 전 기체 몰수의 값이 표에서 주어진 대로 각각 4분의 5와 3분의 4일 테니 이를 그대로 대입해서 A가 들어간 항을 서로 제거해주면 알파는 2베타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1번식에 대입해보면 양변에 알파가 지워지면서 A 값만 남게 되고 따라서 A는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또한 주어진 몰수들을 베타로 통일해서 정리해보면 A 15Wg이 2베타, B 24Wg이 3베타로 2대3의 몰수비를 가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 A와 B의 분자량 비를 구해보면 7.5대8, 즉 15대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화학식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하니 두 개의 A와 한 개의 B 질량을 합친 것이 두 개의 C 질량과 같아야 하므로 A와 B의 각각의 분자량을 15, 16으로 대입해주면 C의 분자량은 23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해준 모든 값을 최종식에 대입해보면 답은 8분의 23, 2번이 되겠네요. 주어진 조건에서 물질들이 모두 기체이고 실린더 내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이므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기체 부피가 몰수에 비례할 겁니다. 즉 가와 나의 실린더 내에 존재하는 기체들의 분자 수비는 1대 2가 된다는 뜻이고 두 실린더 차이를 보면 일단 분자식이 너무 더러우니 각각을 그냥 A, B로 대체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린더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에다가 기체 B를 14Wg만큼 추가한 것이 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가한 부피인 1V리터는 오로지 기체 B 14Wg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즉 기체 B 14Wg이 몇 몰인지는 모르나 그것에 해당하는 부피는 V이고 따라서 실린더 가에 존재하는 기체 B 7Wg의 부피도 0.5V리터일 테니 둘이 합해 V리터인 가의 전체 부피를 봤을 때 기체 A 5Wg에 해당하는 부피는 역시나 0.5V리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체 A 5Wg과 기체 B 7Wg은 같은 부피이며 같은 몰수임을 알 수가 있으니 기체 A와 B의 분자량 비는 그대로 5대 7임을 확정지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결정하고 각각 0.5V리터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알파몰로 하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이겠지만 각각을 그냥 1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어차피 정확한 값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율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푸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가 설정해준 미지수들은 전부 다 지워져서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실린더 가에는 XAYC 및 XBYC가 각각 1몰씩, 실린더 나에는 XAYC 및 XBYC가 각각 1몰과 3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 아래 주어진 값에 대해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Y 원자수분의 X 원자수비가 10대 11이라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식으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C가 서로 사라질 테니 A와 B의 비율이 2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추가해보자면, 아까 만약 각각을 1몰이라고 하지 않고 알파몰이라고 결정했어도 어차피 이 식을 세웠을 때 분모 분자에서 같은 항으로 소거되었겠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율로만 힌트가 나오거나 미지수가 잔뜩인 문제에서는 주어진 비율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정수를 대입해 풀어도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서 이번엔 두 번째로 주어진 전체 원자수 B가 17대 35라는 점을 이용해보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아까 A와 B가 2대 3이라고 했으니 각각 2와 3을 대입해보면 C의 값이 6이 나오는 점을 계산 가능하죠. 즉 A 대 B 대 C의 비율이 2대 3대 6으로 모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A와 B의 비율은 알았으니 X와 Y의 원자량을 구해야 하는데, 아까 구했던 기체 A와 B의 분자량 B가 5대 7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X와 Y의 원자량을 각각 X, Y라고 했을 때 기체 A의 분자량은 2X 플러스 6Y, 기체 B의 분자량은 3X 플러스 6Y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비율이 5대 7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X는 12라는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구한 정보들을 최종식에 대입해보면 3분의 2 곱하기 12로 정답은 8, 5번이 되겠네요. 농도에 대한, 그리고 산염기 중화 적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자료가 참 읽기 싫게 주어졌네요.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는 몰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제로 들어가 보죠. 각각 용액의 농도가 A, B, C몰로 주어졌고 단위 부피당 양이온수 모형이 나타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온 모형이나 분자 모형이 나오면 일단 종류와 개수부터 세주어야 합니다. 용액 가의 경우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의 종류는 산성일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과 나트륨 양이온, 염기성일 경우에는 나트륨 양이온만 존재 가능합니다. 염기성일 때는 당연히 수소 양이온이 모두 소모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모형을 보니 두 가지 종류의 양이온이 존재하므로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이고, 여기 남아있는 수소 양이온의 수는 처음에 넣어준 양에서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사라진 만큼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모형은 반응하고 남은 수소 양이온과 나트륨 양이온이 각각 3개씩 그려져 있는 모형이고, 이것은 이 둘의 개수비가 1대1이라는 점을 의미하니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넣어준 수소 양이온은 10A mm이고 넣어준 수산화 이온은 30B mm이니 반응하고 남은 수소 양이온은 10A-30B mm로 나타낼 수 있고, 나트륨 양이온은 구경꾼 이온으로 넣어준 만큼 그대로 남아있으니 30B mm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풀어보면 A는 6B라는 관계식이 나오네요. 그럼 설정되어 있던 몰농도를 B로 통일해주고 용액 나로 넘어가 보면, 만약 이 세 가지 용액을 섞어도 산성을 띠고 있을 경우 용액에는 수소 양이온과 나트륨 이온, 그리고 X 이가 양이온,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온이 존재하겠지만 모형에는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 양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염기성 용액이 되었다는 점을 뜻하고 있죠. 그럼 이때 존재하는 양이온은 나트륨과 X 두 가지뿐인데 둘 다 구경꾼 이온이기에 모형에 나타낸 개수비대로 넣어준 만큼의 비율이 1대1을 이뤘다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넣어준 나트륨 이온의 수는 40B mm몰, 넣어준 X 이온의 수는 20C mm몰이니 정리해주면 C는 2B라는 관계식이 또 나오네요. 결국 서로 다른 농도인 A, B, C의 비율은 6대 1대 2라는 점을 알 수 있으니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각각 6몰, 1몰, 2몰이라고 생각해보고 용액 다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용액 다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고 남은 수소 양이온과 넣어준 구경꾼 나트륨 이온, 그리고 넣어준 구경꾼 X 양이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용액 모형에 모두 존재하는 동그라미가 나트륨이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이온들을 추측해보면 세모가 수소 양이온, 네모가 X 이온임을 알아낼 수가 있죠. 즉 용액 다에서 수소 양이온과 나트륨, X 이온의 비가 2대 1대 3이라는 것이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어 비례식을 풀면 됩니다. 이때 주어진 부피들에 전부 V라는 미지수가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비율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V는 다 떼어내고 계산하겠습니다. 어차피 비례식을 푸는 과정에서 V가 지워져요. 넣어준 수소 이온은 6X mm몰이고 넣어준 수산화 이온은 수산화 나트륨에서 Y mm몰, XOH2는 이가 염기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수산화 이온은 2 mm몰의 2배인 4 mm몰로 반응하고 남은 수소는 6X-Y-4 mm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넣어준 나트륨 이온의 수는 Y mm몰, 넣어준 X 이온의 수는 2 mm몰일 테니 이것들이 2대 1대 3의 비율을 갖는다고 식을 세우고 가장 간단해 보이는 이쪽 비례식을 먼저 풀어주면 Y 값은 3분의 2
y값을 대입해서 이쪽 비례식을 풀어보면 x는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구한 모든 값들을 최종식에 대입하면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답은 1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